안녕하세요. 캠벨 생명과학 시판 오늘 세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. 생물은요, 사실은 거대한 물속에 화학물질이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여러분들 몸은 70%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세요. 그래서 생물을 얘기를 할 때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 분자는요, 우리 지난 단원에서 그 분자 구조 얘기할 때 계속 물 얘기가 나왔죠. 생물한테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,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십니다.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의 산소 두 개의 수로 돼 있다. 이게 뭐가 중요하냐? 근데 중요한 이유를 우리 이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죠.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 넘버 2, 그죠? 수소는 전기 음성도 꼴찌.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산소 쪽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의 전하를 부분적으로 띠게 될 거고요. 반대로 수소 쪽은 플러스의 전하를 상대적으로 크게 띠게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다가 사실은 물 분자가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HF와 같은 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. F는 아시다시피 전기음소도 넘버 1이라 그랬고요. 얘는 꼴찌고, 그쵸? 그럼 사실은 이 둘 사이에 결합이 형성됐을 때 이 공유되어 있는 전자가 쏠리는 게 굉장히 심할 겁니다. 그쵸? 그래서 1대1로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산소랑 수소가 결합하는 것보다 HF, 플로린화 수소라고 하는데요. 이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부분적으로 띄는 전하의 쏠림이 더 심하긴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HF 분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분자거든요. 그런데 물 분자는요, 지금 두 개의 수소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이 이쪽으로도 띄고 이쪽으로도 띄고 양쪽으로 극성을 띈다라고 하는 특성이 생깁니다. 자, 그 특성 때문에 사실 이건 약간 화학적인 얘기인데 이 HF가 가지고 있는 극성과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극성을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HF가 끓는 점이 높아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극성 공결합이 셀 거니까, 극성 분자 간의 힘이 셀 거니까. 그런데 이 HF 같은 경우는 이 HF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붙을 수 있는 분자가 두 개밖에 못 붙어요. 그래서 HF가 끓는다라고 하면 이 결합이 끊기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여기가 끊기는 거, 그죠?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성이 나타나는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소 결합 개수가 최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까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소와 두 개의 수소가 V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두 방향으로 이 분자가 극성을 띠게 만드는 데에 중요한 특성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. 이 극성 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력이 수소 결합이 작용한다는 거. 우리 2단원에서 배웠죠. 수소 결합은 분자 간의 힘들 중에서 가장 센 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력이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되세요. 분자 사이의 힘 중에서는. 그래서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이 끓는다라는 것은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끊어지는 거거든요. 그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은 분자량과 관련이 있어서 비슷한 무게를 갖는 분자들은 비슷한 그 끓는 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. 이 뒤에 가서 언급이 되겠지만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합이거든요. 이 물 분자와 비슷한 분자량을 갖는 분자가 메테인이라고 하는 기체가 있는데 이 메테인 물질은 끓는 점이 영하 43도입니다. 물하고 분자량이 비슷한데 이 물질은 끓는 점이 영하예요.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. 그 이유가 물 분자끼리 작용하는 수소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물 분자가 많은 열이 주어져도 결합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 물 분자들끼리 수소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. 자,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화학 수업이 되죠. 자,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 방향 극성과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.
자,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의 성질로 정리를 하고요. 창발적 특성이야 라고 하는 거는 1단원 얘기할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. 그러니까 물질들 사이에 혹은 그 구성 원소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성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니까요. 이 물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의한 특성, 이것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중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 물 분자 간의 응집력이 강하다라는 건데요. 이건 앞에서 우리 얘기했었죠.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수소 결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. 자, 그랬을 때 이 물 분자 간의 강한 수소 결합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. 수분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있어서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요.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나무가 한 그루 나와 있습니다. 자, 어떤 식물이건 간에 물을 공급받는 건 뿌리고요.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, 잎, 꽃, 열매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지만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. 뭐 민들레나 잔디 같은 키 작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키가 기껏 해봤자 10cm밖에 안 될 테니까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뭐 어찌어찌 물이 올라간다고 쳐도 지구상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캐나다에 있는 국립공원에 무슨 200m 정도 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 200m 높이까지 물이 올라가야 한다. 지구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환경이고요. 그럼 중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물은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. 이건 뭔가 좀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.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수분이 상승하는 원동력은 크게 2가지의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응집력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.